자, 오늘은 비출레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 것을 비추으려고 그래요. 비추어서 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보여야지 본인의 것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추는 수단으로서 키워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키워드가 여러분한테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다가 비추는데 어떤 거울에 비추냐? 판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다가 나를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 것이 어떤 것에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 것을 잘 내려놓으면,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데 업식이죠, 그죠? 이 업식을 잘 내려놓을수록 여러분들이 삶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일반적인 수행단체나 종교에서는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 눈에 있는 태산은 못 보면서 남의 티눈은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불교의 선사들이 썼는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일 1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무난, 어렵지 않다. 아주 지극한 도, 대단한 도, 큰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 혐, 간택. 그러니까 싫고 좋음에 대해서 호불호를 간택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선택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단막 끊는다. 바로 끊는다. 뭘 끊어요? 정오와 좋음과 싫음. 그 정오와 싫음과 사랑을, 집착을 끊어버리면 통념면백, 너의 안에 있는 진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리라. 1조 대사가 누구예요? 달마 대사죠. 2조가 해가고 3조가 성찬이라는 스님이 있다 그랬죠. 이 성찬 스님이 쓴 책이 신신명입니다. 그 신신명의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이고, 이 구절로 인해서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는 선사들은 판단을 하지 마라, 간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리면 너는 깨달을 거야,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과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업식에 의한 판단과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실제는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사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현자를 찾아가요. 장자나 공자를 찾아갑니다. 그럼 왜 선사나 현자를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요? 얻고 배우려고? 올바른 판단을 물으려고 가는 거죠. 그죠? 왕이 왜 찾아가세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초빙을 해가지고, 장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국무총리 시켜줄 테니까 좀 해줄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갈공명을 왜 데려와요? 판단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걸 좀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초빙해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면 선사들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아니, 선사 왜 찾아가? 아니, 육조 해능께서 왜 찾아가는데? 도를 구하러. 도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올바르게 내가 닦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판단을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워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지 마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이런데 왜 판단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더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해라. 진실을 보고 판단을 해라.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이야기고, 왜 비워요? 더 많이 채우려면 네 것을 비워야 돼. 너가 잘 살고 싶으면 너는 좀 더 비워야 돼. 더 행복하고 싶다면 너를 좀 더 알아야 돼. 왜 내려놓아요, 내 것을?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풍성한 행복을 가지려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는 거나 비우는 목적은,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판단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예 판단이 잘못돼서 판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업식의 판단을 하지 말고 법칙과 원리에 맞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려고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판단을 잘한다는 걸 지혜라 그래요. 이게 지혜. 그러면 분별을 잘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고, 판단을 잘하는 것을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별과 판단은 자기 식대로의 무지에 빠진 판단, 왜곡된 분별, 잘못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판단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입니다.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판단을 내리긴 내려야 돼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지, 무엇이 나에게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건지, 이걸 뭐냐면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좀 더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기 점 보러 가기도 하고, 사주 보러 가고, 선생을 찾아가고, 아니면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그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고, 지금 이거 다 뭐예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판단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판단 1, 2주 동안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사실과 객관성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을 불교나 이런 데서 수행하는데 영성의 단체 가면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분별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분별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라고? 현실은 이원성에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냐 이 두 가지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랬죠. 여기 올 때도 오늘 갈까 말까, 일찍 갈까 늦게 갈까,
메시가 있다가 갈까? 좀, 이거 할까? 뭐,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는데, 이 판단을 내리는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내가 내린 그 판단의 결과에 의해서 계속 한쪽으로 어떤 것이 내한테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떤 면에서 실패를 한다든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비님은 쓰나 때 판단은 나쁜 건 없다. 잘못된 판단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은 없다. 이 시각은 뭐예요? 깨달음에서 하는 시각입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모든 것은 다 괜찮아. 그럼 그 수준으로 도달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정도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된 때는 어떤 판단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뭐예요? 판단하면 잘못하면 인생 작살나는 거야. 의식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대상의식에서 판단하면 잘못 내리면 인생 끝장납니다. 투자하면 잘못했고 사기하면 당했으면 인생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전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이 재산, 돈이 어쩌면 내 에너지라 그러면 내 에너지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쌓으려고 그러면 10년을 넘게 쌓아야 된다. 그런데 쌓으려고 그러는데 판단을 또 잘못 내려버려. 그럼 또 날아가 버리는 거야. 20년 쌓아야 돼. 근데 쌓으려고 그러는데 또 판단 잘못 내려. 이제 인생 닭살나는 거야. 그 이제 저기 어디 노숙자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의식이 수준이 법상의식, 공상의식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야. 모든 판단은 아무 문제 없어. 다 좋은 경험이야. 그런데 지금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 판단 잘못해. 돈이 없으니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한테는 대상의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상의식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 위의 수준에서 또 이야기하면 다 문제 없다. 괜찮다. 아니, 지금 안 괜찮아. 미치겠는데. 불안해가 미치겠고, 지금 얘한테 불안, 아무 걱정 없어. 그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움 아무 문제 없어. 그거 다 경험이야. 좋은 거야. 그게 어떻게 통하냐고. 요 위의 수준에서는 맞겠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식의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해야 돼요?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하도록 계속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훈련하고 노력하여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내 안에서 지혜를 가져야지 나중에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진실에 입각해서 법칙에 입각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법칙과 진실에 입각해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체험했는 상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자기의 어떤 기억과 자기 식대로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 판단이 엄청나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의 판단이 어디서 왜곡되고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단과 분별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판단의 힘을 길러라. 분별의 힘을 길러라.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길러야 돼요? 노력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될수록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판단력, 분별력이 커져서 의식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되어 있는 의식의 수준에 잘된 판단, 내가 잘했는 판단, 못했는 판단,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잘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정확하게 내 안에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것에 맞는 판단은 잘된 판단.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해놔놓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걸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죠. 너 뭘 원해? 행복하고 싶어요. 너 뭘 원해? 사랑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그러면 너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과 어떤 관계가 일어났는데 이때 뭐예요?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래 놔놓고 선택을 할 때는, 판단을 내릴 때는 뭐예요? 지식대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대상에 있단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판단은 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이면 돼. 나는 돈이 중요해요. 자, 기업에서 CEO가 있어요. CEO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얻으면 이윤을 어떻게 하든지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요? 노동자들을 갈취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상도의를 어떻게 어기든 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득을 많이 얻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윤이라는 걸 명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원하는 거잖아. 중소기업 죽어도 돼.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은 우리 회사의 이윤이단 말이에요. 그 이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갈취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배민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들이 치킨을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배달료가 점점 올라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배달료 때문에 죽겠어. 근데 배민이나 쿠팡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기업 이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업 이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사회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판단을 내리는 CEO가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제일 높은 CEO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의식에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어떤 CEO를 뽑고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의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잘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사나 아니면 현자나 현인이나 뭐 요즘에 현인이라고 하면 컨설턴트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막 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많은 게 아니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탁
판단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 줄 때 뭐예요? 이 판단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믿고 팍팍팍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게 돼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친다 그러면 왕이 있고 이게 재상이 있고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군사가 있어요. 그러면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고 이런 건 누구예요? 재상과 군사인데 이 사람들은 판단을 잘 못 내려요. 그런데 왕은 뭐예요? 욕망이 명확합니다. 왕은 선명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욕망이 선명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똑똑한 놈, 네가 내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조직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판단력은 없어요. 지혜롭지가 않다고. 그래서 시키는 거는 잘합니다. 방향을 잡아주면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이제 큰일이 터지면 우왕좌왕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올바른 CEO, 올바른 리더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자기가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권리만 가지려고 그러고 재벌 2세, 3세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자녀들은 권리와 자유는 많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은 안 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지식대로 판단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대상의식인가, 아상의식인가, 법상의식인가, 공상의식인가 이 수준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지금 뭐냐면 판단이라는 걸 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법상의식의 수준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식에서의 판단은 이 외부에 있는 사회와 만들어 놓았는 그 기준, 이미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대상의식. 그런데 아상의식에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아상의식. 그런데 법상의식은 저 대상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판단을 내릴 때, 항상 상대 것도 보고 내 것도 이 양쪽을 다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상황을 순리와 법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판단은 때로는 이쪽과 이쪽 중에 한쪽을 강하게 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이쪽을 강하게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냉정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확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냉정한 것 같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상의식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아 그래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중간에서 어디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판단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야 될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내려야 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게 지금 유연하고 지혜로운 그 법칙에 의한 판단이지 그냥 중간에서 중도
중간에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래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이런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법상의식에서 올바른 리더가 판단을 내릴 때는 멀리 보고 내린다고. 만약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한다 하면 앞으로 방향을 10년, 20년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있는 사람들이 엄청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판단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지금 이걸 갈등이나 힘듦을 실어서 저 미래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법상의식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온 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0대도 왔다 하면 지금 30대야.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고 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뭔가 판단력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보는 시야가 달라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아직 앞으로 또 10년을 내다보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이 지혜와 시야가 달라져 있는 거야.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사, 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리 보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 판단을 보고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겠어? 무당한테 가야 돼. 지금 요거 해야 됩니까? 요거 해야 됩니까? 지금 헤어져야 돼요? 만나야 돼요? 바로 눈앞의 이득과 지금 요렇게 아주 좁은 시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헤어지든 아니면 좀 더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내리는 판단을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요거 해야 되냐 요거 해야 되냐 어떤 방법 당장 주세요. 지금 요렇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니를 봐라. 니가 한번 들여다볼까? 이러면 막 짜증난다고. 아니 지금 답답한데 왜 이걸 안 주고 왜 자꾸 딴 걸 이야기하세요? 요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판단을 낼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일에 관계된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할 때도 상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바깥에 있는 정보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또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념, 기준,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를 많이 가져야지 내가 하나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보에 대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확정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맞아! 한쪽만 확!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렇게 가야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 정보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확정 편향을 해서 너무나 주관적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왜 주관적으로 빠져 있게 했어요? 의식의 틀이, 의식의 그릇이 너무 좁고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의식의 그릇이 조그마한 데다가 이게 아주 강한 거예요. 좁고 강하다 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객관적인 것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다 이렇게 무시해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사기당한다든가 손실이 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판단을 딱 내릴 때.
그러고 이제 이 판단을 내릴 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지혜를 얻고 좀 더 계속 배우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좀 이렇게 가지고, 여유와 우유부단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간에 이완된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조급해요. 조급증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를 갖다가 결론을 얻으려고 막 달라들거든요. 그러면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판단을 할 때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 신념이 뭐예요? 고정관념이죠, 그죠? 자기의 고정된 신념, 고정관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고정관념이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군.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내 것을 좀 더 이렇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약간 객관화시켜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판단력이란 말이에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확 쏠려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자기의 상황에 가장 맞는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옳고 그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다른데 과거의 경험으로 똑같이 거기다 대입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성장시켜서 유연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이 판단력을 높이는 겁니다.